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 웅빠입니다. 어르신과 관련된 최신 소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르신 정책 개혁과 관련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이 인권위에서 현재 어르신들이 직면한 정책 문제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콕 집어서 언급했기 때문에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2024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먼저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권위가 요구하는 기초연금 개선 사항은 갈수록 심화되는 노인층 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표적화하여 기초연금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를 받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빈곤한 노인들이 생계급여 플러스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공고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부분을 지적하여서 일하는 노인도 부득이하게 일을 관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공고하였다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 만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게 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고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이 기초연금의 개혁, 노인빈곤층 기초연금 지급, 그리고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논의는 정말 시급한 문제인데요. 이번에 이 인권위가 이 부분을 콕 집어서 발표한 만큼 제대로 된 논의가 활성화되어 노인정책 개혁이 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2014년 바뀌는 기초연금 소식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2014년 기초연금 기준 변경 소식과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의 개혁 관련 최신 소식, 그리고 기초연금 개혁 방안 소식 중에서 지급 대상을 40%로 확 낮추고 월 72만 원을 지급하자라는 제안이 나와서 그 내용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14년 기초연금 연계감액 얼마나 됐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천천히 라디오처럼 들어보시고요. 좋아요, 구독만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오늘은 2014년 기초연금 기준이 바뀐다는 소식이 있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보러 가시죠. 그동안 기초연금은 역차별 논란이 있었는데요.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을 선정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인데 이 선정 기준 중 지역별로 재산공제액이 다르다는 부분 때문에 역차별이 생긴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집값이 같더라도 중소도시에 거주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2014년부터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재산공제액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2014년도 대상자 선정 기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요. 이 뜻은 2014년부터 하위 70%를 나눌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을 새롭게 산정하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주택비용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결정을 하는데요. 201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7천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선정 기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 재산 기본공제액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역별 기본공제액은 서울이나 6대광역시,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주고요. 세종시나 시단위의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공제하고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 기본공제액이 생긴 이유는 도시를 살면서 필요한 비용이 지방에서 사는 비용보다 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별 재산공제액을 다르게 했던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제도가 생긴 지도 오래되었고 중소도시로 분류된 지역 중 일부는 주택가격이 대도시보다 높은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소도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대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집값이 같더라도 억울하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형평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초연금 산정 기준이 현재는 그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실제로 인구 90만 명의 성남시의 평균 주택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3,955만원으로 광주 1,080만원, 인천광역시 1,499만원, 부산광역시 1,454만원보다 훨씬 더 높았고요. 서울 강북구 2,520만원보다 높았습니다. 성남시의 주택 매매가가 다른 광역시들보다 훨씬 더 높은데도 기초연금 산정할 때 기본공제액이 대도시보다 더 적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만약 공시가격 7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단독가구의 어르신이라면 서울과 대도시에 거주를 한다면 집값 7억 원에서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받아서 5억 6,500만 원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에 연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2,26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월소득 환산율을 위해서 12개월로 나누면 월소득 인정액이 약 188만 원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서울 사신다면, 대도시에 사신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계신데 집값이 7억 원인 어르신이라면 7억 원에서 8,500만 원 기본공제를 받아서 여기에 연소득 환산율 4% 그리고 월소득 환산을 계산한다면 월소득 인정액은 205만 원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중소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의 소득 환산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수급자 선정을 할 때 재산공제의 경우도 올해 변경이 되었는데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시, 창원 그 외 지역으로 기존과 다르게 세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도 이런 방식을 고려해서 좀 더 형평성 있는 기준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가로 2015년 이후 바꾸지 않았던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은 바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상황은 현재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논의한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가 30일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장치가 국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만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150%인 48만 4,77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최대 50%인 16만 1,590원까지 감액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2014년 내가 받는 국민연금에 따라서 감액되는 기초연금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 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대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연계감액은 대상자의 조건, 가입 기간, 가입 시기, 납입 금액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014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표입니다. 말씀드렸듯 예상자료로 참고만 해주시고요. 일단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받는다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60만원이면 기초연금 감액 금액이 약 5만원, 70만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6만 5천원 감액, 80만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7만 5천원 감액, 90만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9만원 감액,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받는다면 기초연금이 약 9만 7천원 정도가 감액된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의 특징은 국민연금을 똑같이 받더라도 가입기간, 시기, 납입액에 따라 감액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까지는 감액이었고 가입기간 12년을 넘으면 1년치 길어질수록 약 1만원씩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전액받지 못하고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 수급자들도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는 2014년 14만 3천 명 정도에서 2022년 38만 명으로 증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통계로 봤을 때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수급자들은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은 연계감액의 계산식도 복잡하고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의 불이익이 커져 국민연금 장기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의견을 뒷받침하는 조사도 나왔는데요. 2012년 4월 국민연금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액이 오를수록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하겠다는 의향이 더 강해졌다고 하고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에 대해 49%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유들로 인해 이미 2018년에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권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연계감액 제도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거부감과 불만이 초래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기초연금 연계감액 관련 계산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일단 연계감액 폐지는 둘째치더라도 연계감액 관련 계산식에도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 대통령 공약에서도 이 국민연금 연계감액 미세조정 공약이 있었고 지난해 민주당 측에서도 국민연금 연계감액 개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앞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폐지로는 더욱더 부상할 듯합니다. 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현재 대한민국은 연금개혁에 대한 작고 큰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가장 부각을 받고 있으나 알고 보면 기초연금 또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2030년에는 기초연금이 46조 원 이상 예산이 필요하다는 통계가 나오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외면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번 18일 복지부 산하평가위에서 나온 첫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차분히 천천히 들어보시고 기초연금 개혁안에 대한 의견도 한번 남겨보세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201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경우 단기적으로 현재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액수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현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저소득층 노인층에 더 주는 방식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는 내용인데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소득 인정액 약 208만원 선으로 현재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 202만원과 큰 차이가 없는 선정 기준입니다. 2인 가구, 부부 가구인 경우도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인정액은 345만원으로 현재 기초연금 부부 가구 기준 323만원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이 단기적인 기준 개혁안보다 장기적인 기준의 변경안에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비교해 보시죠.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32.3만원을 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33.4만원이 예상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 202만원 이하이며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가 기준인데요. 이번에 나온 개혁안 보고서는 지급금액 월 40만원으로 지급하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기준을 변경하고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단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수급 대상 축소겠죠. 그래서 앞으로 기초연금 받는 분들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자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장기안을 보면 월 62만 4천원에서 72만 8천원을 지급하되 기준 중위소득 50% 내외 최저소득 보장 형태로 가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을 장기적으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분들에게 지급하게 하고 대신 더 많이 주자는 겁니다. 수급 인원 같은 경우는 노인 10명 중 4명 정도가 받는 방향으로 줄이고 극심한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혁하자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듯 해당 내용은 개편 방안일 뿐 현재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복지부 산하에서 나온 첫 개편안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오고 있는 기초연금에 관한 보도자료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제안도 수급 대상을 줄이고 어려운 노인에게 더 많이 주자는 의견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노인 인구는 20%, 30%를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기초연금 예산은 수십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초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많은 분들이 이 기초연금에 대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제시된 개혁안은 합리적인 방안일까요?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개혁에 대한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2014년 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대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연계감액은 대상자의 조건, 가입 기간, 가입 시기, 납입 금액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014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표입니다. 말씀드렸듯 예상 자료로 참고만 해주시고요. 일단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받는다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60만원이면 기초연금 감액 금액이 약 5만원, 70만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6만 5천원 감액, 80만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7만 5천원 감액, 90만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9만원 감액,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받는다면 기초연금이 약 9만 7천원 정도가 감액된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득은 아닐 수가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쯤 되면 국민연금을 먼저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연기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게 좋을지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게 좋을지 결정하실 때 도움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어떤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본공제 없이 소득 인정액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즉 다른 소득들에 비해 내 소득으로 잡히는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근로소득과 비교해보면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까지 적용을 해줘서 소득을 비교적 많이 공제받습니다. 임대사업자 소득 또한 단순경비율 42.6%를 공제를 받는다면 국민연금보다 소득을 많이 공제받게 되는 셈이죠. 따라서 국민연금은 다른 소득들에 비해서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많이 감액되거나 기초연금에 탈락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 고려하셔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고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기초연금을 더 받고 국민연금을 덜 받는 게 유리할지를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연간 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은 연금을 받더라도 고액이 아니라면 건강보험료를 자녀 앞으로 해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건보료를 안 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자 기준인 연소득 2천만 원이 되시면 모두 개별적으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및 공적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연금소득 포함해서 연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월소득으로 따지면 약 166만 7천 원이 넘으면 그 대상이 되실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더하여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고가의 차량 유무도 확인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월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결정하실 때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위험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보험료 때문에 조기 수령을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연기연금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요새 있다고 하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1,000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에 따라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이 16만 7천 원이 감액되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신다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은퇴를 앞두셔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 연기연금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건강보험료 부과 등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을 해보시고요. 관련 금액 계산을 잘 하셔서 나에게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관련된 최신 소식들 모아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